이번 6.1 지방선거와 함께 그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한 국회의원이 7명입니다.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하려면은 금패치를 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곳에 대해서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선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분당 갑입니다. 김은혜 이제 전 의원이죠. 경기 도지사 후보로 나가면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여기에 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경선이든가 뭔가 해서 나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분당 을도 그랬고 분당 갑도 그랬고 안철수 이재명의 빅매치가 성사되느냐 이게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쭉 지속되어 왔는데 현재는 이재명 전 후보는 전 지사인지 전 후보인지 이분은 인천 계양을로 가는 쪽으로 정리가 거의 돼야 가는 것 같고 분당 갑에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 맞습니까? 지금 이제 거기 박민식 전 의원도 지금 나온다고 오고 있잖아요. 이제 약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사 스타일, 인사 스타일이 사실은 이제 요즘 주목받는데 그게 아까 이제 정호성 씨나 이런 사람들 한번 딱 임명하잖아요. 그럼 한번 임명해놓고는 웬만해도 그냥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 이제 강승규 그 청와대 이제 그 초대 시민사회 수석 발탁된 분이 사실은 이제 캠프에 뒤늦게 이제 들어가서 그 원래 이 사람 홍보 전문가인데 조직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조직 뭐 부본부장 하고 있다가 본부장. 그래서 이제 뭐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이제 그때 당시 후보 지금 당선인이 늦게까지 뭐 어디 갔다가 저녁에 밤늦게 왔는데 보니까 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인상을 받으니까 특별하게 뭐 술을 한잔 했다거나 밥을 먹었다거나 이런 인연이 없는데 이 사람 뭐 나름대로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쭉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스타일인데 그게 뭐 한동훈 씨도 뭐 이제 그렇게 쭉 밀어준다든지 아까 그 저 정호영 씨를 쭉 민다든지 그런 약간 그 보스 기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안철수 씨를 막판에 이제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밤에 이제 저 장지원 씨하고 뭐 아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밤에 단일화하고 이럴 때도 안철수 씨가 뭐 꼼꼼하게 이제 뭐 단일화 조건 해가 써가지고 오니까 뭐 그런 거 다 쓸 필요 없다. 내가 있지 않냐. 믿으시라고. 말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5년 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경수 같은 이제 그 PK 인사를 하나 이제 잘 키워 놓겠다는 그런 이제 흐름이 보이듯이 이 윤석열 지금 당선인도 안철수 씨를 지금 그 분당에 출마하라고 권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출마를 권유를 한 것 같고 뭐 들리는 이야기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나서 윤 당선인의 뜻을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도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는 고 측근이라는 사람의 이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인수위 활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한다는 그 그런 흐름이에요. 뜻이죠. 그리고 당과 지지자들의 요청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자기의 출마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여기 지금 김은혜 경기도지사는 엄청난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철수의 힘이 필요하죠. 서로 같이 손잡고 뛰면 시너지도 날 것이고 붐업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당갑 보궐선거 김은혜 그 이제 경기지사 후보가 이제 그 넘겨주는 그 지역구를 받아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얘기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흐름을 알려줍니다. 안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조만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당 쪽에서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좀 제동을 거는 편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 여러 흐름으로 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서홍춤은 비슷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 윤리에 징계 회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아주 중징계가 나오면 자동으로 아웃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집권당 대표로서의 정치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야당도 아니고 집권당인데. 그런데 그 데이터가 바로 안철수인 것만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잖아요. 두 사람 워낙 사이도 안 좋았고 원래 안 사실은 좋았죠. 뭐 계속 이제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 걸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박민식 그 부산에서 이선 의원을 했고 지난번에 부산시장 선거 나와서 이제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윤당선인의 검찰 후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도 열심히 했고 여기가 지금 분당 어른 나오겠다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 그 당 대표는 경선해야 된다. 꽃가마 태워줄 수 없다. 경선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도 안철수 준비위원장이 그 무게나 위상으로 봤을 때 경선까지 가셔야 되겠느냐. 애우 차원에서 특히 지금 윤 당선인이나 당선인 측에서는 내가 이 조각 과정에서도 안철수 패싱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미안함이랄까?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좀 달라들라고 하다가 하루 만에 그냥 다시 이제 예스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숙이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이제 윤당선인이 안철수 그 위원장한테 좀 빚이 있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당갑이죠, 그죠? 네. 분당갑은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유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이제 경기지사 후보가 당선됐던 곳이니까 여기 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안철수 씨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그 집권당에 들어가서 당내 투쟁을 해서 자기의 이제 세력을 키우고 당권 투쟁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다음에 그렇죠. 대권 후보가 되면. 그 여기서 이제 조각에 이제 또는 청와대 인선에 별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인수위의 그 과제, 국정 과제를 발표했지만 그게 뭐 100% 다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그 과제의 상당 부분을 우리 관료 시스템들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가서 또 이제 출마를 해서 집권, 이제 국회의원이 다시 돼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내에서 이제 다음 선거, 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선까지 본인한테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좋고, 당선인이 그런 그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선시키는 것보다는 박민식 씨는 뭐 원래 부산에서 정치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분당 산다고 분당에 나온다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이 다르잖아요. 정치적 비중. 그럼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인데 김은혜 의원한테 0.72%로 전에 21대 총선에서 졌어요. 그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가갖고 붙어갖고 이거 되지도 맞습니다. 않아요. 거기는 뭐 김병관 씨는 돈도 많고 벤처 해가지고. 그리고 안철수는 그래도 그 자기 핵심 사업인 안랩이 바로 분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갑이에요. 그러니까 연고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해요. 특히 이제 아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든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기하는데 뭐 본인 얘기대로 6.1 지방선거 생각하면 잠도 안 온다. 그럴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아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김은혜 의원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보내야지. 박민식이가 가면 자기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김은혜가 거기 도와줘야 할 형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혜 후보를 경기지사 후보로 보낸 게 당선인의 뜻이잖아요. 윤심이 완전히 실려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승부수인데 사실은 초선 의원에 이제 행정 경험이 없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거기에 이제 내서 그래도 이제 유승민이라는 정치적 큰 그물을 낙마시키고 이제 후보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이제 그 당선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볼 때도 이제 안철수 카드가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국민의힘당도요. 보통 이제 황교안 때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황교안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정치꾼들이 경쟁자들을 다 그냥 난리라고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죠. 홍준표 뭐 또 저기 저 김무성 뭐 다 날린 거. 다 제거를 했죠. 그랬더니 사실은 그 국민들은 여러 그 우수한 인력들이 경쟁하고 서로 이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쳐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총선에서 참패하고 결국 대선 후보도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철수 그 후보, 그 이제 그 인수위원장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클 기회를 주는 게 국민의힘당의 여러 다음 대권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씨,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뭐 원희룡,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준석도 뭐 살아난다면 그런 여러 이제 후보군들이 간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수사받아서 감옥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재명 씨 쪽으로도 이제 분당갑에 와서 사실은 뭐 세계의 대결을 펼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인천 계양을로 가서 송영길 씨가 만들어 놓은 곳 아니에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당선돼서 국회 들어와가지고. 지난 대선에서도 한 10% 이상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 지역구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분당을 거기에 김병욱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계죠. 아주 핵심 인사인데 그 사람을 성남시장으로 빼고 자기가 거기 순회동이 거기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여론조사를 해보고 분위기를 떠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갖고 분당갑이 빈다니까 또 그쪽도 고개를 쓱 내밀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나가가지고는 떨어지게 생겼답니다. 거기다 이준석이가 거기 저격수 내보낸다 하니까 안철수 원희룡 그때는 이제 장관 안 됐을 테니까 이거 붙었다는 뭐 그대로 가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을 빼고 서울시장으로 그 자리에 이제 개항을. 근데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자기 지역에서 안 붙고 전혀 연고도 없는 인천에 무슨 경기도도 아니고 그거 한다는 것은 너무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장수가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거기서 당선되어 오면은 그 꼬락서니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당내에서도 그래갖고 친문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망해버린다. 민주당도 망하고 당신도 망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박사님 말씀이 이제 100% 맞는데 이제 생존이 일단 우선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당장 급하니까 빨리 방패를 하나 차야겠다 이야기예요. 철갑을 하나 옷을 입어야겠다. 그리고 8월에 전당대회에서 이기려면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 전에 문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배지. 원외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뿐만 아니라 8월 당권까지 쥐면은 설마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구속시키겠느냐. 뭐 나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또 뒤에서 잘 정치적 타협을 하면은 그냥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계산은. 그런데 그 지역도 사실은 이렇게 명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제2의 비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전 의원이죠. 비례대표 한 사람. 여기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또 박지원 26인가 먹은 그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공동비대위. 이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 김현종 전에 청와대 안보 2차장인가요? 국가안보실. 그 사람도 있고 한 5명이 지금 사실은 거기도 서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 거기는 지금까지 계속 이 민주당계열에서 장악을 해온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뭐 전략 공천을 하겠지만 당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재명 그 계보 내에서도
지금은 좀 빠른 것 아니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선 패배를 했는데 좀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방선거 특히 수도권에서 이기려면은 이재명이가 어디든지 출마해가지고 붐업을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최소한도 2개는 먹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가탑다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라도 빨리 받아 챙기는 게 이제 좋죠, 이제 사실.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 네. 과거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그 초선 젊은 사람 2사람 내보내갖고 자객 공천해갖고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윤희숙 전 의원 그 보내가지고 자객 공천해가지고 부모를 시키고 아니 인천 사람들이 무슨 자존심도 없냐고 왜 그 사람을 느닷없이 그 내려가지고 하면 그 다 찍어줘야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칫하다가는 이 자객한테 정치 초년생 가서 낙마시켜버리면 이제 완전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좀 고민은 고민인 것 같아요. 이재명도. 어쨌든 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안철수 이렇게 빅매치를 원했는데 그것은 좀 물 건너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안철수를 인천에 개항을 해 나가면은 안철수가 거기 나가야 한다. 험지에 가서 당선되어 와야지 무슨 소리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준석 그 당 대표도 이제는 자기도 이제 젊은 나이에 당 대표 됐고 예. 또 당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권력을 창출한 당 대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가세현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 성상남 문제가 또 있긴 하나 사실은 너무 그 여의도에 와서 정치 술수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준석한테 기대했던 거는 젊은 청년이고 또 하버드까지 갔다 오고 과학고등학교 나왔고 이거 좀 새롭고 신선한 어떤 그리고 이제 그 공익을 위해서 이런 모습 이런 걸 이제 보길 바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계속 이제 안철수 디스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 공작적인 정치만을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10% 이상 이준석 대표 이긴다고 그랬고 호남에서 뭐 20%, 25%까지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 그러고 상당히 저희는 기대도 했습니다. 저는 기대도 하고 봤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게 많이 판단력이 모자라고 그다음 지금 와서도 지금은 자기 이익뿐만이 아니고 사실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한 거고 안철수라는 그 정치적 자산이잖아요.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이때는 사실은 흔쾌하게 사실 그 전략 공천해서 그쪽에서 한번 뛰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뭐 내 아는 사람들, 내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경선했다. 그다음 뭐 되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뒷다리 잡고 견제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볼 때. 예, 그런 것 같고 지금 나머지 지역들이 충남, 보령, 소천 여기는 김태흠 의원이죠. 그만뒀고 강원 원주가 이강재 의원 그만두고 지금 도지사로 나섰죠. 또 대구 수성을 여기는 홍준표 의원, 제주을 또 경남 창원의창 이런 데가 있는데 관심은 요 대구 수성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경선이 바로 당선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도 대구시장 당선이나 다름없잖아요. 당선된 거죠. 뭐 그래가지고 유영아 변호사, 이인선 전 대구 부시장인가 그분도 있고 이준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등 이준숙 전 대전 MBC 사장 뭐 이런 사람들 한 10명이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 당내만 통과하면 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유영아가 집도 그쪽으로 수성구로 옮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지 않습니까? 거기서 3등을 했거든. 네네. 거기가 이제 홍준표 의원의 하여튼 지역구니까 원래 이제 홍준표 씨가 지난번에 이제 문제됐던 게 그 지역구는 이제
다른 사람 주고 그러니까 대구 시장 준비하는 사람을 이제 골로 돌리고 뭐 이런 거 하려다가 잘 안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걸 떠나서 그냥 박근혜라는 이제 정치인이 지금 예전에 영향이 같지 않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뭐 유영아 씨를 뭐 유영아 한 걸 보면은 정치적 영향력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게 딱 드러났어요. 이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발이 있었고, 개발 독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공도 많이 있는 거죠. 사실 과도 있지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레거시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여하간 하여튼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역량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달성으로 돌아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여기는 뭐 홍준표 씨가 나중에 저 당에서 출당시켰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유영아 씨한테 뭐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뭐 이제 정치 공학의 역학이라는 게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화해를 시도를 했고 또 거기에 화답으로 박 전 대통령도 이번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나마 그냥 유영아한테 기회를 좀 주지 않겠나. 유영아도 세 번이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서 금배지에 대한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데 거기 뛰고 있는 사람들도 다 쟁쟁해가지고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영아가 별 인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다든가 하는데 연고도 없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영아 그 변호사 자체가 저 메시지나 이런 방법이 옛날 스타일이더라고요. 요즘 뭐 그냥 SNS 카드 뉴스 뭐 그냥 번개불에 콩9 먹듯이 이제 하는데 여기는 보면 뭐 아주 옛날 사람처럼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인기가 좀 그래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6.1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7개 재보선 지역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어도 5곳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 재보선을 소홀히 할 것은 전혀 아니다. 재보선도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선거라는 걸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